안녕하세요. 작은 다육정원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거리대에서 다육들을 다 베란다 안으로 다 들였는데요. 바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원래 계획은 12월 중순까지는 밖에서 거리대에서 다육들을 키울 예정이었는데 강풍이 요즘 좀 자주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좀 무서웠어요. 그 냉해 피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사고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빨리 들였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색도 좀 빠진 게 있지만 베란다 창문에는 그 청색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침침하게 보여요. 화면이 칙칙하게 보이네요. 칙칙하게 좀 예쁜 모습을 담아드리고 싶은데 칙칙한 화면도 봐주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천물관수입니다. 천물관수. 요즘 분갈이는 내가 하고 싶을 때 1년 365일 아무 때나 하잖아요. 저도 여름, 겨울 따지지 않고 분갈이를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다육맘들은 분갈이 이후에 천물은 언제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처음엔 그랬어요. 도대체 천물 언제 주는 거야? 주면 양을 얼만큼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주일 후에 주세요. 겨울이니 여름이나 보름 후에 주세요.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추워질수록 천물 주는 시기가 늦춰지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천물로 다육이 다음해 여름까지의 건강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갈이 할 때 그 뿌리 털기를 하잖아요. 흙을 털거나 뿌리를 털면서 묵은 뿌리도 제거를 해주고 오래된 흙도 같이 털어주면서 그 분갈이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뿌리가 한번 상처를 입게 됩니다. 흙 털기를 할 때, 뿌리 털기를 할 때 한번 상처를 입죠. 그 다음에 이 상처 입은 뿌리를 그대로 화분으로 또 가져옵니다. 화분 속에서 우리 배합토, 거칠디 거친 이 배합토를 그 뿌리 활착을 잘 시키겠다고, 단단히 고정을 시키겠다고 그 배합토를 꾹꾹꾹꾹 해주죠.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긁히고 끊어지고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간단하게 추워져서 물을 늦게 주는 게 아니라 치유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천물 주는 시기가 늦춰지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 치유 능력이 다 있죠. 이 봄가을에는 다육이가 성장하는 시기라 회복 속도도 무척 빨라요. 날씨, 온도, 바람도 회복을 도와주죠.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때요? 다육이도 겨울인 걸 알아서 점점 뿌리 활동이 늦어지거나 잠들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활동도 느린 겨울에 뿌리가 닫혀 있는데 물을 만난다? 안 됩니다. 위험하겠죠? 닫혀 있는 뿌리에 세균이나 여러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따뜻해지면 나쁜 세균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미 감염된 뿌리는 그 작은 점으로 시작해서 목대까지 타고 올라가 결국 문제를 일으키겠죠. 또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당연히 깍지에도 약하고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유에서 천물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꼭 뿌리를 잘랐을 때만이 아니고 분갈이 할 때는 뿌리가 닫혀 있다 생각하시고 여름과 겨울에는 충분하게 다친 뿌리의 겉면이 마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후에 천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딱 정해주시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제 주라고 천물을 겨울이지만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따뜻할 때는 열흘에서 보름 사이 10일에서 14일 사이에 한번 주고 너무 추워요. 한파 몰아치고 엄청 춥습니다. 이때도 분갈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한 달 가까이 물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그 뿌리 안에 그 지하부 흙 속에는 멈춰 있는 상태니까 충분하게 그 뿌리가 마를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딱 한 달, 딱 보름 뭐 이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 날씨에 맞게 선택하셔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촬영을 좀 마치고 우리 아들이 학원 갔다 와가지고 간식을 좀 주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 천물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천물량 보면은 요런데 요게 뭐냐면 멜로망스거든요. 이런 멜로망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분 있잖아요. 콩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 미니분, 이런 미니분 사이즈는 천물을 소주 반 컵도 많아요. 한겨울에는, 추운 겨울에는 소주 반 컵도 많으니까 소주 한 3분의 1, 그 정도만 조금 주시면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작게 말씀드리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큰 거, 가로 한 10cm, 여기 이제 종이컵, 종이컵 크기 한 7cm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가로 한 10cm, 11cm 이런 거,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소주 반 컵 삥 둘러주시면 됩니다. 삥 둘러주시면 돼요. 요 정도. 왜 제가 이렇게 물을 조금만 주라는 거냐면, 겨울에는 냉풍이 불잖아요. 냉풍. 우리 환기를 시켜도 냉풍이 불어요. 그리고 지금 뿌리도 없고 이제 막 분갈이를 끝냈기 때문에 뿌리의 솜털이 아직 자라나질 않아서 뿌리 증산작용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육이가 뿌리 증산작용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을 줘야 되는데, 왜 작은 양을 줘도 충분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거 제가 한 이틀 전에 물을 줬답니다. 요거 크기가 종이컵보다 크기가 좀 더 큽니다. 약간 약 9cm 정도 되거든요. 이게 가로가 9c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소주 반 컵 정도 물을 줬는데 어떻게 됐냐 보시면 여기 수증기가 쫙 보이시죠? 이렇게 수증기가 쫙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저희가 다공질의 돌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조곡토, 녹소토, 그 다음에 산야초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상토, 이런 것들이 물이 내려갈 때 물을 바로 닿자마자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을 머금고 있어서 이렇게 물방울이 토록 맺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양으로도 이렇게 충분하게 안에 화분이 젖어 있으니까 우리가 분갈이를 이제 막 끝낸 그런 다육들을 뿌리 유도를 하기에는 충분한 양이죠. 그래서 소주 반 컵. 요것도 오래 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을이면 요 정도면 금방 마르죠. 근데 겨울에는 냉풍이 불지 않습니까? 온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빨래 널어놓으면 안 마르잖아요. 그것처럼 뿌리 속도 마르지 않습니다. 화분 속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상태로 수증기 같이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그런 물방울은 금방 없어지겠지만, 저 물방울도 일주일 이상 갑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그 옆에 파랑새 적신된 걸 실험해 봤는데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흙이 촉촉하게 젖은 상태로, 이게 까맣죠? 이게 촉촉하게 젖은 상태로 계속 있어요. 겨울에는 이런 상태가 한 달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냥 살짝 습한 정도, 이렇게 습한 정도로만 유지해 주시면 새뿌리 받는 데는 속도는 느릴지언정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주 한 컵이라든지 소주 반 컵, 요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베란다 다육들 관리 요령 같은 거 보면은 물을 주고 싶은 다육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힘이 있네요. 쭈글쭈글한 다육이를 찾아라. 쭈글쭈글한 다육이. 이거는 쭈글쭈글한 다육이를 보자. 입장이 얇은 다육들은 물을 규칙적으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엽이 곰방곰방 늘어요.
이런 그 일사들 있잖아요. 이런 일사, 뭐 양진 이런 것들, 에오니움 속 이런 것들, 물을 적당히 소주 반컵 정도 잘 챙겨주시고, 네, 뿌리가 약간 습하게, 습한 정도, 뿌리가 마르지 않게끔 그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름에 한 번 정도 뭐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얘가 말랑말랑하다. 얘는 딱딱하네요. 오, 딱딱하네. 아, 세상에, 이거 밖에 있을 때 얘가 이 색깔이었어요. 이 색깔이었는데, 얘는 물이 이 정도 빠져버리고, 얘는, 푸릇푸릇, 봄을 맞이하고 있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정말 배신이야. 그리고 또, 잠깐, 죄송해요. 딴 길로 빠지네요. 요거 새가 그때 제가 먹었다 그랬잖아요. 잎을 막 먹고 장난감 같이 가지고 놀았는지 어쩐지 내 대하위를 새가 학대를 했는데, 목대를 물어 뜯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고사리 말릴 때, 데쳐갖고 말릴 때 혹시 아세요? 그 껍질은 남아있는데 안에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목대 하나가 말라있더라고요. 위에 로제트는 멀쩡한데 목대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가 물었는지 모르고 물을 줘가지고 이제 그게 잘못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뿌리가 혹시 이상이 있나 하고 빼서 봤더니 뿌리 쪽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밑부분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기 상면에 나와 있는 목대, 여기 화분 위로 보여있는 목대에서 그렇게 말라서 깡탱이 좀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사리 데쳐갖고 살짝 말린 것처럼, 바짝 말린 것도 아니고 살짝 말린 것처럼 안에는 텅 비어있고 겉에 껍질만 남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정말 제 마케베니아금이 정말 제대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소주 반컵 정도 선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까먹었어. 선물 주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겨울철 관리 요령을 보면은 입장이 얇은 거는 주기적으로 조금 힘이 없다 싶으면, 이런 것들은 여기 중간 잎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겉에 잎이 힘이 빠진다 싶으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괜히 가운데까지 갔다가 끝에 입장 다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입장이 두꺼운 거는 말랑말랑해지면, 아무튼 겨울철에는 약간 잎이 힘이 없다, 전체적으로 힘이 없다, 마른 게 아니고 힘이 없다라고 했을 때 물을 주시면 돼요. 소주 한 반컵 아니면 한 컵 이렇게 주시고, 혹시 몰라서 또 내가 관수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우리 뿌리가 증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베란다 온도를 조금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잠이 들랑말랑 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증산 작용을 활발하게 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